지각과 생명체의 구성. 사실 우리 중1 때 암석할 때 좀 나오는 게 있죠. 자, 이거 봐봐. 우리 지금까지 배운 거 정리해 봅시다.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는 어떻게 돼 있죠? 제일 많은 것부터 한 두세 개만 하면은 수소, 헬륨, 나머지 기타 등등등이지. 여기에 뭐 이제 뭐 다른 원소들 다 해봐야 한 2%? 그 다음에 우리 지각은 이건 중1 때 나오기 때문에 지각 먼저 할게요. 산, 규, 알, 철, 카, 나, 칼, 마 해가지고 쭉 갑니다. 칼슘,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해서. 그러면 자, 지구는 지구 전체를 따지면 뭐가 바뀐다? 철, 산, 규, 마로 가요. 자, 이제 여기서 요거 생각해. 지각과 지구를 비교해 본다면 유독 앞에 보이는 게 이제 철하고 마그네슘이죠. 원래 이제 여기에 보면 여기랑 여기 있던 게 앞으로 훅 와 있다, 그지? 응? 그 다음에 우리 생명체는?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 원소들은 뭐가 제일 많을까? 산소. 그 다음에 탄소, 수소, 질소순입니다. 그 다음에 보통 이제 나오는 게 황, 칼슘 뭐 이렇게 가는데, 자, 얘네들을 일단 우주 빼고 봐봐. 어차피 여기 수소 하나 빼고는 얘네들 다가 여기 있단 말이야. 그지? 근데 수소 빼고 보이는 공통점, 일단 무슨 원소가 되게 많이 눈에 띈다? 산소가 되게 많이 눈에 띄죠. 산소가 눈에 띄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앞에 지난 시간까지 배운 걸 바탕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거죠. 산소가 어떤 성질이 있길래 이렇게 많이 함유되어 있을까? 산소는 비금속이고 반응성이 뛰어났죠. 응? 따지고 보면 플로린 빼고는 제일 반응성이 큰 물질이잖아. 반응성이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물질이 산화물인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자, 그러면 이 산소 다음으로 또 눈에 띄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오늘 수업의 핵심입니다. 산소 말고 눈에 띄는 거. 규소와 탄소예요. 자, 퀴즈. 규소와 탄소를 내가 박스를 쳤는데 얘네 이 두 원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게? 네, 같은 족이에요. 몇 족? 4족 아니고. 그렇죠. 바로 오늘 수업의 핵심은 탄소와 규소, 즉 14족 원소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게 오늘 수업의 핵심 아이콘이라고 보셔도 돼요. 14족은 기본적으로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다? 자, 금속이다, 비금속이다? 일단 얘네들은 비금속입니다. 비금속인데 전자개수가 딱 애매하죠. 전자개수가 1개, 2개 혹은 많아봐야 3개 정도까지면 버려서 이온이 되기 좋고 양이온이 될 거고 한 7개, 6개 정도면 한 2개 더 얻어와서 음이온이 되기 좋은데 얘네들은 딱 중간쯤이야. 그렇기 때문에 비금속이고 주로 무슨 결합을 하게 된다? 공유 결합을 해야 돼요. 근데
공유결합을 하려면 홀전자가 중요하지. 14족은 홀전자가 몇 개다? 4개가 있게 됩니다. 화원을 공부해서 오비탈을 배운 친구들은 S2P2니까 전자쌍 하나에 홀전자 2개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화원의 오비탈 정도 공부하다가 보통 포기하고 접죠.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비밀이 하나 있어요. 자, 살짝 심화. 원래 14족은 NS2, NP2가 돼서 오비탈 배치를 굳이 그리자면 이렇게 그려져야 되잖아. 원자과 전자만 표시하면. 화학원 살짝 구경해보면은 어디서 본 것 같긴 하다, 그지? 근데 실제로 얘네들은 sp3 혼성이라고 이제 화투감을 배웁니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 간단해요. 요런 상태에서 여기랑 여기서 공유결합 2개 하는 것보다 요 전자를 여기에 보내고 요 전자 4개의 에너지 준위를 동격으로 만들면 결국 홀전자 몇 개인 상태가 된다? 홀전자 4개인 상태라고. 그래서 총 어떻게? 4쌍의 공유결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심화적으로 가면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통과에서는 요 레벨까지는 안 가고 그냥 최외곽의 전자 몇 개 있다? 4개. 화학적으로 안정하려면은 최외곽의 전자 몇 개 있어야 된다? 8개.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공유결합 4쌍 하면 되네. 요 정도까지만 통과해서 이야기를 한다고요. 근데 이제 왜 그렇게 되는지 알아두면 나중에 다 어차피 해야 될 거니까. 수능은 통과만 치더라도 알아두면 좋으니까. 그래서 총 4쌍의 공유결합을 하게 된다는 거야. 이렇게 4쌍의 공유결합을 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되냐? 뼈대가 되기 좋아요. 이제 규소에 대한 걸 먼저 하고 탄소에 대한 걸 나중에 할 건데 기본적으로 뼈대로 쓰기 좋다는 거야. 왜? 단일 결합. 이중 결합. 삼중 결합. 단일 결합, 이중 결합, 삼중 결합을 해도 양쪽에 계속 뭐 할 수 있다? 연결해 갈 수 있는 구조가 생기잖아. 아니면 육각형 고리, 오각형 고리, 고리로 만들기도 좋아. 심지어 나중에 여러분이 화학에 가면 배우겠지만 벤젠도 이렇게 만들어줘요. 1.5중 결합. 자, 탄소만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게 이렇게 다양해. 그럼 얘가 사실은 탄소만 되는 게 아니라 규소도 하려면 마음먹으면 가능하죠. 이거 플러스 여기에 다양한 원소들과 결합할 수 있잖아, 추가적으로. 맞지? 한마디로 14족 원소는 큰 분자를 만드는 중심 뼈대가 되기 좋다는 거예요. 어떤 대단히 큰 결정 구조나 대단히 큰 분자를 만들기에 좋고, 왜 이게 커야 되냐? 크게 만들잖아. 그러면 원소 하나의 위치가 어차피 예를 들어 뭐 탄소가 탄소 4개에 수소를 다 붙이면 10개까지 붙거든요. 근데 탄소 4개에 수소를 10개 붙이는데 수소 하나 떼고 거기에 염소를 붙인다 쳐. 그럼 바깥쪽 탄소에 염소가 붙어 있냐, 안쪽 탄소에 염소가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성질이 달라져요, 분자가.
같은 화학식인데. 자, 이제 중3이고, 이제 내년에 고3 올라갈 거고, 내년에 이제 고등학교 올라갈 거고, 여러분들 때부터는 이제 22 개정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은 일찍 장래를 결정해 두는 게 좋아요. 적어도 고1까지. 왜냐하면 수능은 통과를 치잖아요, 여러분들은. 2학년, 3학년 때, 2학년 때 물화생지, 3학년 때 물화생지 2 영역에 대한 심화교과 한 학기에 한 권씩. 이제 2가 2권씩 다 쪼개졌으니까. 가장 핵심은 뭐냐면 수능은 통과 치니까 통과 공부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인데 고2, 고3 때 이수하는 과목이 여러분들 장래 희망과 연계되는 과목 이수를 해둬야 되는 거야. 무슨 소리냐면 뭐 남학생들은 주로 이공계를 많이 생각하잖아. 그러면 무조건 물리는 드러나야 되는 거야. 2까지 들으면 더 좋고 1이라도 이수가 돼 있어야 돼. 한마디로 물리는 잘 못하겠고 취업은 하고 싶고 점수를 화학 지학이나 뭐 생물 지학으로 들이다 외워서 아니면 지학 하나에 뭐 사회교과 들어가지고 수능 고2, 고3 때 사회 하나 지학 하나 들어놓고 공대 가고 싶어도 하고 공대에다 원서를 딱 내면 교수가 면접 때 그래 물어보겠지. 야, 너 물리 안 했네? 여기 왜 왔냐? 어떻게 수업 따라가려고? 이게 지금도 적용이 되고 있는데 더 심해집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은 희망 경로를 조금 일찍 잡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야. 응? 극단적으로 거기서 취업이 제일 잘 됐는데 우리나라에서 입학 점수가 되게 낮은 과가 하나 있어요. 내가 대학교 때 과를 잘못했겠어. 그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화학공학과가요. 공대 중에 점수는 낮는데 취업이 되게 잘 돼요. 화공과에서 하는 게 뭐냐면 여기에 원소 붙이는 구조에 따라서 다양한 성질을 가지는 플라스틱이 나온단 말이야. 하루에 몇만 가지씩 신소재가 개발되고 버려집니다. 그리고 지금 개발해 놓은 게 그때는 별 필요 없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다른 물질을 써야 될 때 그때 그 물성인 거 그거 하면서 꺼내와서 쓰기도 하고 그래. 극단적인 예를 들어줄까? 맨 처음에 나일론이라는 소재가 나왔을 때는 신의 물질이에요. 신의 섬유입니다. 더 이상 양털을 밀지 않아도 됐다고. 대단히 질겼고 대단히 가벼웠고. 근데 중간쯤 선생님이 어릴 때 나일론은 진짜 나이롱이라는 그 비하적 발언용으로 쓰일 만큼 왜? 양말을 만들면 땀이 차요. 냄새가 되게 심해지고 무좀도 별로 안 좋은 소재 취급해서 지금 나일론은 다시 엄청나게 인기를 갈구하는 소재입니다. 특히 여학생들은 꼭 필요한 소재죠. 나중에 어른 되면 더 많이 필요할 거고. 왜? 그 스타킹이 나일론입니다. 그 외에도 되게 질기고 남자들 정장이나 이런 데도 요즘에 많이 함유시켜요. 그러니까 계속 도는데 그런 신소재를 만들고 개발하고 생산하고 거기에 필요한 인력은 화공과에서 나가거든. 취업이 되게 잘 돼요. 전기, 화학, 기계 세 개는 공대 3대장입니다. 전자전기, 화학공학, 기계공학. 그래서 전학이라 그래. 화공과를 갔어야 돼. 자, 일단 알겠죠? 이런 형태의 물질의 특성을 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14족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암석은 무엇으로 구성되고 생명체는 무엇으로 구성되는지 하나하나 배워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중1 때 배우는 거 조암광물, 지각은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고 암석은 광물로 이루어져 있고 특히 광물 중에 조암광물이라는 녀석이 있어서 장석, 석영, 운무, 휘석, 각섬석, 감람석이라는 8가지 조암광물이
6가지 조항광물이 암석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리고 광물에는 좀 다양한 성질들이 있다. 뭐 색, 좋은 색, 굵기, 결정형 이런 것들 이제 배웠죠. 그리고 그때 되게 특징적인 내용이 하나 있는데 대부분 중1 때는 그 과목을 시험을 안 치니까 그냥 지나갔을 겁니다. 조암광물의 좋은 색은 전부 다 흰색이 포함돼요. 그리고 조암광물의 공통점은 산소와 규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입니다. 중1 때 그냥 쓱 흘려 지나가는 내용인데, 그지 들은 것 같긴 한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싶었는데, 여기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바로, 실제로 우리 지각을 이루는 암석의 대부분은 규산염 광물입니다. 염이라는 것은 이온결합 화합물을 뜻하는 거니까 규산염이라는 것은 산화규소의 이온이 그 규산이온이라고 하려면 할 수 있겠죠. 걔가 이온 결합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거를 우리는 규산염 광물이라고 그러고, 그럼 요게 아닌 다른 광물은 뭐가 있냐? 가장 유명한 게 탄산염이 있어요. 석회질, 석회석, 대리석, 방해석, 뭐 이렇게 가는 거. 뭐 산호, 화석, 뭐 이렇게 가는 거. 얘네들 같은 경우 이제 탄산염이죠. 탄산염은 특징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염산을 부으면 뽀글뽀글 거품이 올라온다. 이거 중학교 때 내용에는 들어있었죠. 까먹었겠지만. 자, 규산염 사면체라는 건 뭐냐면 이게 SiO4 4-입니다. 그러니까 규소 원자를 중심으로 공유결합으로 산소가 4개가 공유결합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럼 봐봐. 여기서 우리가 8전자 규칙을 생각해 봅시다. 규소 입장에서는 홀전자가 4개였죠? 그리고 그 4개의 공유결합을 4개의 산소들과 각각 하나씩 다 했지. 그러면은 규소 입장에서는 아무 불만이 없어요. 전자 8개 맞췄으니까. 산소들은 최외곽의 전자가 몇 개? 6개. 근데 공유결합으로 하나 받았으니까 7개. 전자 하나 부족하네. 맞지? 그래서 이 산소들이 각각이 다 전자 하나씩을 이온의 형태로 받아들인 이 전체 구조가 4-의 이온처럼 존재하는 걸 규산염 사면체라 그래. 딱 정사면체 구조잖아요. 봐봐. 정사면체 채심에 규소가 있고, 얘를 단위체로 해서, 얘를 하나의 단위로 해서 광물들은 독립형, 단사슬, 그리고 복사슬, 그리고 판상과 망상이라고 하는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규산염 사면체는. 자, 독립형이라는 건 뭐냐면 M2SiO4의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M은 2 플러스 이온을 말합니다. 그럼 SiO4 전체 4- 이온이니까 M2SiO4면 딱 맞겠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쉽게 말해서 규산염 사면체를 하나의 이온으로 생각해서 이온 결합만으로 광물이 구성이 됩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얘인데요. 분자와 분자 사이의 인력에 비하면 이온 결합은 결합력이 상당히 강한 건 맞죠? 근데 우리가 그거 생각해 봐봐. 왕소금 알갱이 자꾸 힘을 빡 주면 어떻게 돼? 쪼개져 버리죠. 이온 결합의 특성상 더하기 빼기 더하기 빼기 빼기 더하기 빼기 더하기 더하기 빼기 더하기 빼기니까 조금의 힘을 주면 같은 이온끼리 마주보게 되면서 청력으로 터져버리잖아. 우리 이온 결합할 때 배웠잖아요. 얘는 광물이 금속이온 2개와 규산염 사면체가 2대1의 이온 결합을 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힘 주면 뭐 하기 쉽다? 부서지기가 쉽죠. 그리고 그게 모든 방향으로 다 이온 결합이니까 모든 방향으로 특정 방향에 더 강한 구조가 없잖아.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광물의 성질할 때 나오는 쪼개짐과 깨짐 있잖아요. 쪼개짐이라는 거는 특정한 방향면으로만 파괴가 일어나는 걸 쪼개짐이라 그랬고, 깨지는 거는 우리 유리 깨지는 것처럼 랜덤하게 막 지 맘대로 깨지는 걸 깨진다 그랬잖아. 왜 그러냐면 외부에서 힘을 가해주면 그 힘은 그 내부 구조의 약한 부분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약한 부분에 모인 힘에 의해서 그 약한 단면에 파괴가 일어나요. 이거를 응력 파괴, 영어로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대학교 전공이니까 몰라도 돼요. 그냥 약한 부분으로 쪼개진다고 알면 돼. 극단적인 예를 들어줄게요. 화장실에서 휴지 돌돌돌 푸는 뒤에 힘을 딱 주면 어디서 끊어져? 그렇죠. 점선 가 있는 데서 끊어지잖아. 거기가 약하니까 거기에 더 힘이 집중돼서 거기서 쫙 떨어지는 거 아니야. 방금 내가 나눠준 빼빼로도 힘을 주면 딱 미리 떨어지도록 점선돼 있는 데서 떨어지잖아요. 노린 겁니다. 그럼 얘는 모든 방향으로 다 약하죠. 그러면은 파괴가 일어나는 방향이 규칙적이다, 불규칙적이다? 불규칙적이겠지. 그걸 우리는 깨짐이라 그래. 오케이? 자, 단사슬형은 뭐냐? 자, 우리 요 구조를 위에서 바라보면 요렇게 그려질 수 있을 거 아니야. 이해가 되죠? 어떤 구조인지. 단사슬형은 요런 구조? 어떻게 돼 있는 건지 알겠어요? 자, 요거 봐봐. 얘를 보자면 지금 우리 산소 원자가 여기 요 위에 하나 요렇게 있는 거잖아. 이해가 되지? 그런데 그 다음 요렇게 지금 들어와 있는 거야. 무슨 소리다? 지금 요 산소 원자는 이 단위체와 이 단위체가 공유하고 있죠. 근데 그게 얘와 이렇게 쭉 연결되는 거. 지금 요렇게가 지금 계속 한 줄로 공유되는 형태로 결정형이 이루어지잖아. 그럼 쉽게 말하면 얘는 약간 이런 길쭉한 막대기 모양의 결정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지. 그리고 이 막대기 방향의 구조는 이온 결합이 아니라 뭐로 묶여 있는 거다, 지금? 그치, 공유 결합으로 묶여 있는 거야. 공유 결합으로 묶여 있으면 확실히 이온 결합보다 외부의 힘에 대해서 버티는 힘이 강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공유 결합이 왜 강한지는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좀 여러 개를 들고 와 봅시다.
단사슬형 구조로 이런 결정 구조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얘는 어떤 특징이 생기느냐? 요렇게 자르기 편하죠. 요렇게도 자를 수 있지. 즉, 요 구조를 보면 수직면으로 자를 수 있고 수평면으로 자를 수 있잖아. 이렇게 잘라질까? 이렇게 놓으면 칼이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얘는 길쭉한 구조이기 때문에 두 개의 산소가 이웃 단위와 공유되고 있죠. 그래서 두 방향으로 쪼개집니다. 이해가 되죠? 그리고 요 단위를 한번 생각해 봐봐. 그러면 우리 요 단위에서, 단사슬 단위에서는 규소 한 개에 지금 요 축이 만약에 연결되는 단위축이라고 생각한다면, 단사슬에서 규소 한 개에 얘는 한 개분의 산소죠. 얘도 한 개분의 산소지. 그런데 얘랑 얘랑은 반개분의 산소가 이 결정에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 맞지? 남은 반개는 반대쪽 결정이 지분을 가지고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결국 규소 하나에 산소 몇 개분, 3개에 해당하는 비율을 가지고 있고, 얘도 그럼 따지고 보면 이온이 된단 말이야. 그렇게 되고 남은 부분이 금속 원소나 다른 형태로 이온 결합이나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요게 단사슬형. 복사슬형은 그럼 뭐냐? 뭘까요? 이런 식으로 두 줄로 붙어 있는 거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까지가 한 단위로 봐야 돼. 그죠? 봐봐. 요 4개 구조가 지금 반복되고 있잖아. 얘는 그래서 굳이 따져보면 규소 몇 개에? 4개죠. 그리고 요 한 단위 안에 있는 산소를 따져보면, 자, 온전하게 이 안에 들어있는 산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맞지? 온전하게 이 단위 안에 들어있는 거 9개에 여기 반, 여기 반, 여기 반, 여기 반이잖아. 반개짜리가 몇 개야? 4개니까 규소 4개에 산소가 11개의 비율로 들어있죠. 근데 따지고 보면 얘는 조금 약간 넓적해진 긴 작대기지. 그 학교 선생님들이 옛날에는 매로 참 많이 썼던 1인치, 2인치짜리 길쭉한, 딱 때리면 소리는 크게 나는데 통증은 따갑지만 안으로 파고들진 않는 몽둥이. 딱 소리 나는 그 자 모양의 길쭉한 막대기가 되는 거잖아.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러면 얘도 역시 몇 방향으로 쪼개질까? 그렇지. 얘도 두 방향이 되는 거죠. 얘도 그래서 두 방향 쪼개지죠. 판상은 그럼 뭐냐? 계속 연결돼. 판상은
얘는 계속 이렇게 연결되면 쉽게 말해서 한 장, 한 장, 한 장, 한 장이 되는 거지. 얘는 그래서 이쪽 구조에서 우리가 결합 구조를 좀 보자면, 봐봐. 얘는 지금 요 면에 속하는 면이 판으로 쫙 펴져 있다고 생각하면 돼. 요 면에 속하는 게 쫙 펴져 있는 거야. 그러면 따지고 보면 얘는 규소 한 개에 산소가 2분의 5개가 됩니다. 반개, 반개, 반개 한 개잖아. 맞지? 그래서 Si2O5의 구조가 돼요. 그리고 얘는 말 그대로 판이잖아. 종이처럼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요 면으로는 칼질을 이렇게든 이렇게든 못 자르지. 다 공유결합으로 돼 있는 판이니까. 대신에 어떻게는 칼을 넣을 수 있어? 옆으로 넣을 수 있지. 그럼 구조가 뭐처럼 되느냐? 엄마 손 파이가 되죠. 얇은 게 층층층층층층층 쌓여 있을 거 아니야. 사실 이거 여러분들이 아는 그 물질입니다. 얘가 바로 운모예요. 그 흑운모 결정을 중1 때 만져봤으면 알 거. 그 되게 플라스틱 판때기 같은 거 되게 부스러져가지고 한 겹 한 겹 떨어지는 거 같은 거 광물이라고 보여주잖아. 그게 얘야. 그러니까 한 장 한 장이 들리죠. 엄마 손 파이처럼, 크로아상 반죽처럼.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한 겹 한 겹은 단단하게 붙어 있는데 이 겹, 이 겹, 이 겹, 이 겹은 결합이 약한 거야. 그러니까 한 겹 한 겹, 한 장 한 장 드러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얘는 몇 방향 쪼개짐? 판상은 한 방향으로 쪼개집니다. 망상은요, 그리는 거 포기할게요. 얘는 어떻게 되느냐? 모든 산소가 이웃과 공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SiO2가 돼요. 그러면 얘는, 자, 얘는 쉽게 말해서 왜 깨졌냐? 깨짐의 이유. 모든 방향이 약해서죠. 맞지? 그럼 얘는 역시 깨집니다. 얘는 왜 깨진다? 얘랑 반대 의미가 되는 거야. 얘는 전부 다 이온결합이니까 모든 방향이 다 약해서 어디서 어느 방향으로 깨질지 몰라서 깨짐이었잖아. 얘는 모든 방향이 다 공유결합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역시 어디로 깨질지 모르죠. 얘는 모든 방향이 강해서 깨집니다. 자, 화학식 요거 잘 봐봐. SiO4, SiO3, Si4O11, Si25, SiO2. 어떤 특징이 있어요? 저쪽에서 이쪽으로 오면서 규소 한 개당 가져가고 있는 산소의 개수가 점점 줄죠. 여기서 이쪽으로 오면서 규소 한 개당 산소 수가 감소하고 있고 공유되는 산소 수가 증가하죠. 같은 말이잖아, 사실.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이쪽으로 올수록 굳기와 내부식성이 증가합니다. 굳기와 내부식성이 증가해요.
굽기라는 게 여러분들 중1 때 배운 그거죠. 모스 굽기계. 서로 돌멩이끼리 붙여놓고 긁었을 때 상처가 나냐 안 나냐로 모스라는 과학자가 자기 집에 굴러다니는 광물 표본 10개 긁어서 순서 정한 거. 그리고 내부식성이라는 것은 화학약품 같은 데 담궜을 때 부식되어 나가는 것, 즉 녹아 들어가는 것에 대한 차이를 말합니다. 왜 일로 갈수록 증가한다? 결합이 강하다는 말은 외부 물질의 침투를 막아내는 효과가 있는 거지. 똘똘똘 잘 뭉쳐져 있으니까 실제 반응시킬 수 있는 건 표면밖에 없는 거야. 이쪽으로 가면. 얘네들은 결합이 약하니까 그 약한 틈틈이 쭉 스며들어갈 수 있잖아. 결합이 약한 부분이 작을수록 내부식성이 강해집니다. 참고로 여기에 속하는 게 석영장석이에요. 자, 이러면 사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중1 때 내용까지 기억을 하는 쓸데없는 기억력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쌤, 장석은 두 방향 쪼개짐인데요. 순수한 SiO2가 석영이에요. 장석은 화학식을 굳이 써보면 SiO2 Al2O3가 돼요. 그러니까 산화알루미늄이 섞여 있어, 결정 안에. 그래서 얘가 결정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 방향 쪽으로 상대적으로 약한 결합이 만들어집니다. 장석의 경우는. 그래서 두꺼운 판상형의 두 방향 쪼개짐이 되고 석영은 육각기둥 결정형의 깨짐이 있었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런 암석의 성질들이 전부 다 뭐와 관련이 있던 거다? 그 내부 결정 구조와 관련이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물리랑 화학을 기초과목이라 부르고 생물지학을 응용과학이라 부르는 게 그거죠. 생물이나 지학에서 나오는 다양한 성질들, 구조들, 변화들을 이해하는 데는 거시적인 에너지 관점에서는 물리학이 좀 필요하고요. 미시적인 성질 관점에서는 화학이 필요한 거예요. 지구과학. 그래서 물화를 튼튼하게 해놓는 거는 나중에 생지 공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오케이? 자,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그 밑에 그 문제 풀어보세요.